하지정맥류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있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하지정맥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복성 하지정맥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하거나 할 때 다리에 자주 쥐가 나면 하지정맥류일까요?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튀어나올까요? 하지정맥류 환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인데요. 생각보다 하지정맥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입니다. 심장에서 품어낸 혈액은 발끝까지 도달한 뒤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이 과정에서 혈액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정맥에 판막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판막이 열렸다 닫히면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혈액이 역류하면서 정체되면서 혈관이 밖으로 돌출돼 보이게 되는데요. 혈관의 돌출은 하지정맥류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만 모든 하지정맥류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부분의 하지정맥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복성 하지정맥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혈액이 역류하여도 뱀 모양처럼 눈에 띌 만큼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돌출 여부가 하지정맥류임을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간혹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운동으로 인해 지방량이 적은 상태에서 피부 가까이 있는 혈관이 노출되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구불구불한 하지정맥류 양상과는 달리 직선 형태의 매끄러운 혈관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인 경우에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모입니다.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맞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술과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경우, 또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나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하지정맥류입니다. 종아리나 발에 자주 쥐가 난다면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도 하지정맥류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하지정맥류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장년층 분들께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아마도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적 특성으로 젊은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고요. 가족성 요인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또 생리할 때 호르몬 변화가 혈관벽의 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래 서서 일을 하신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니지나 레깅스처럼 꽉 붙는 옷은 오히려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 일하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또 만약 여건이 된다면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벽에 올리는 L자 자세도 좋습니다. 네, 세모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에게 유전되는 병은 아니란 뜻인데요.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하지정맥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서 다리가 무겁거나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 됩니다. 사우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정맥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평소보다 많은 혈액을 흐르게 하는데 이는 역류하는 혈액량도 늘려서 다리 판막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는 오히려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S입니다. 아까 사우나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신욕이나 족욕이 도움이 되는 것은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질환일 때 도움이 되지만요. 하지정맥류는 정맥질환이기 때문에
족격이나 반신욕은 정맥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조금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족격이나 반신욕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나치게 길게 앉아 있는 족격이나 반신욕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주일간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선뜻 치료를 받기 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옛날에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로 하지정맥류 치료했었던 시절의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요. 실수로 바로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닥터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